척추 비수술 치료는 사실 재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김방현입니다. 척추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급여 지출 중에 2등인가 그럴 거예요. 척추 관련 질환들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허리 아파하시고 목 아파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수술 중에서 척추만 따로 떼보면요, 굉장히 또 작아요. 환자는 많은데 수술은 작게 한다? 대부분 비수술로 해결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척추에 있어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척추를 아플 때 다른 데랑 좀 다르게 느끼는 건 그 안에 신경 기둥이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그 신경 기둥이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되게 예민해요. 일단 되게 예민한데 또 적응은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긁히거나 닿았을 때는 되게 아파하고 막 나 아파 죽겠어 막 저리고 막 힘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 채로 가만히 잘 두잖아요. 그럼 또 적응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 협착증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요, 진짜 A, B, C, D 이렇게 나누거든요. C까지는 우리 수술 생각도 안 합니다. 정말 끝까지 가서야 수술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 척추 질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대부분 비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척추 비수술 치료에 있어서 사실 의사마다 조금씩은 취향이나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신경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재활 치료하는 겁니다. 일단 신경이 편해야 돼요. 신경이 막 자극받고 따갑고 내가 못 살겠는데 적응 못 해요. 일단 신경을 편안하게 좀 안정을 시켜주고, 사실 신경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방법으로서 사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잘 안 들으면은 주사 치료도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 주사 치료에 있어서 그냥 뭐 우리가 엉덩이 맞는 주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신경 옆에 놔주는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신경을 더 확실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시술이 있거든요. 그런 시술을 통해서라도 신경을 일단 진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재활 치료입니다. 사실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내가 자세만 좋아져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자세가 좋기가 좀 힘들죠. 뭐 스마트폰 보면서 맨날 고개 숙이고 있고, 또 앉아서 일하시는데 좀 이렇게 막 눕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막 구부러지기도 하고 거북목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척추의 건강, 위생을 망치는 길들인데,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줘야 그 신경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잘해서 신경을 다 진정시켜 놓고 내가 자세를 잘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비수술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풍선 확장술이라는 거는 수술하시는 분들마다 좀 취향은 다르겠는데요,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 풍선 확장을 한다는 것들이 데미지를,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 일단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이 안 좋은 곳까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길이 나 있어요, 우리 몸에. 그리고 꼬리뼈에도 구멍이 이미 나 있습니다. 대부분 간혹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뚫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신경이 안 좋은 데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요. 그 자리에 신경이 잘 진정할 수 있도록 약을 막 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신경이 그 주변 조직에 막 덕지덕지 덜러붙어 있고 좀 유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게 일단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불어서 풍선을 통해서 조금 좁아진 공간을 뻥 이렇게 넓혀주는 그 시술이 있는데, 그걸 풍선 성형술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 넓히는 과정에 신경이 또 끼게 되거든요. 풍선과 그 조직 사이에. 그러면서 사실 가끔씩은 신경에 좀 손상이 많이 와서 좀 고생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풍선 성형술을 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시술 시간은 대부분 10분 내외로 끝나게 되고요. 마취는 꼬리뼈에 잠깐만 마취를 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좀 편하게 하시길 원하셔서 수면 마취를 같이 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 하게 되면은, 혹시 수면 내시경 다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어요. 그렇게 내가 힘든 시술의 종류는 아닙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은요, 내가 허리를 계속 잘못 썼을 경우에요. 비수술을 해서 일단 통증을 잘 가라앉힌 자체가 이거 뭐 잠깐 진통 효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긴 많으신데요, 일단 편해졌으면 신경은 진정이 된 겁니다. 그거 자체로 신경은 치료가 된 거예요. 신경이 치료가 안 됐는데 다리가 막 계속 저린 것들이 사라지고, 아니면 이렇게 쭉 뻗쳐서 방사통이 사라지고 신경이 치료가 돼야
그게 방사통이 사라지고 저린 것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경을 자꾸 다시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건 수술 아니고서는 신경을 풀어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기다리면 좋아져요. 대부분 척추 질환들은 그 기간을 못 기다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가 터졌어요. 굉장히 많이 아프겠죠. 막 다리도 저리고 걷기도 힘들고 잠도 못 자겠고. 근데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오랫동안 잘 버티면은 알아서 좋아집니다. 근데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할 때, 난 당장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도 저는 일단 좀 말려봅니다. 말려보는데도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옆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해주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술하고 나서 아직 신경이 조금 안정화됐다는 거지 완전히 탈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탈출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거기서 잠깐 다시 좀 좋아진 것 같아, 아유 좀 시원하다, 이제 안절이다, 신나가지고 또 막 예전에 하던 나쁜 습관들 그대로 하시면요 금세 다시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시술 하시고 나서 신경이 완전히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상황마다 많이 다르지만 디스크가 좀 아물 수 있을 그 몇 개월 정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충분히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허리에 근육도 붙고 자세도 좀 교정이 되고 내가 허리를 어떻게 써야 좋은 방법으로 쓰는 건지 이런 거 터득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조금 방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